법무부가 오늘부터 사면심사위원회 열고 있습니다. 신년 특별사면 위한 준비 작업입니다. 양지열 변호사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박범계 법무부 장관 출근길 발언부터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오늘과 이제 내일 양일간에 걸쳐서 사면심사위원회가 열립니다. 전직 대통령분들 수감 중이신데 그분들 특사 여부도 사면심사위원회를 열어야 되는 것이고 사면에 관해서는 뭐 아시겠지만 대통령님의 고유 권한입니다. 그걸 떠나서 사면의 내용에 대해서는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기 어려운 일이다. 세부 내용은 이야기하기 어렵고 규모는 상당할 것이다 라고만 언급했습니다. 기자들도 역시 이거부터 물어봐요. 네. 두 전직 대통령 사면. 그러니까 절차상 사면심사위원회가 열리긴 하지만 그 위원회에서 뭐 간추려지는 명단 같은 경우들은 법무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정도, 물론 대통령과 어느 정도 사전의 의견 교환은 있을 수 있지만 그런데 두 전직 대통령과 관련된 부분은 거의 전적으로 대통령의 의중에 달려 있겠죠. 그걸 법무부에서 어떻게 뭐 상신하거나 그럴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요. 다만 뭐 많이들 얘기하는 것처럼 3월 9일이 이 대선인데 대선을 앞두고 어떤 식으로든 정치적 논란이 불거질 수밖에 없는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특별사면을 굳이 현재 문재인 대통령이 할 이유는 없어 보이거든요. 저는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아마 내년 초까지 삼성서울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는다는 소식도 있어요. 예, 그렇게 해서 굉장히 뭐 지병이 심각하다라는 얘기도 있었고 일각에서는 이게 형 집행정지를 해야 하는 거 아니냐는 의견도 나오고 있지만 그 지병이라고 하는 게 사실 수감 중에 있는 사람이 겪을 수 있는 정도의 지병 정도라고 보기 때문에 집행정지 가능성이 역시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네. 정치인에 대한 사면은 그렇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도 지금 가석방 상태잖아요. 네. 사면 대상이 될 수는 있죠. 가석방이라고 하는 게 형이 확정을 시켰죠. 2년 6개월 형이 확정이 됐고 올해 8월에 사실 이제 가석방 심사위원회에 들어가서 가석방이 됐는데 근데 효과로 놓고 본다라면 물론 뭐 사면을 했었을 경우에 해외 출장이라든가 임원으로서 일하는 데 있어서 어떤 제한도 없어진다는 장점이 있지만 크게 봤었을 때 바깥에서 활동했다 할 수 있다는 건 이미 지금 얻어낸 셈이고요. 그때 가석방을 할 때도 가석방 심사 기준이 왜 이렇게 갑작스럽게 완화가 됐었지? 이거 혹시 이재용 부회장 때문인 거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가 됐었지 않습니까? 물론 본부에서 끝까지 부인을 했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어떤 위험이라든가 바깥의 오해의 소지를 감수해가면서 이재용 부회장 가석방했던 게 바로 사면 때문에 주어질 어떻게 되면 문재인 대통령의 정치적 부담감을 덜어준 것이다라는 분석이 가장 많았죠. 그러니까 사면은 대통령의 권한이지만 가석방은 법무부에서 할 수 있으니까 사면 얘기가 연말이라든가 연초에 나오게 되면 대통령 입장에서 굉장히 부담스러울 것이다. 그러니 그 전에 차라리 가석방을 하자. 그래서 이렇게 된 게 아니냐는 해석이 그때 가장 중론이었습니다. 뭐 저도 약간은 그렇게 좀 생각하는 편이라서 그렇게 약간은 어렵게 가석방을 시켰는데 굳이 사면을 또 해서 또 정치적 논란, 마찬가지로 논란을 일으킬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가석방 때 이미 굉장히 큰 부담이 있었는데 네. 그 부담보다 더 큰 걸 굳이 또 하려고 할 것이냐. 그럴 수 있겠네요. 사면에 대해서는 전직 대통령 사면, 여야 후보들 입장이 좀 갈리죠. 저희 그래픽 준비되어 있는 거 좀 볼까요? 이재명 후보는 시기상조다 이렇게 이야기했고 윤석열 후보는 조금 더 가깝습니다. 되게 돌아가실 때가 됐다. 당선이 되면 내가 사면을 추진할 생각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 안철수 후보는 근데 조금 다르죠. 형 집행 정지를 요청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개념인 거죠, 이거. 그렇죠. 집행정지는 글자 그대로 형을 그대로 복역을 하는 거지만 법적으로 다만 그걸 정지시켜 놓은 상태에서 일상생활을 좀 회복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보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실제 실무에서 형 집행정지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이제 회생이 불가능할 정도의 어떻게 보면 병세가 있었을 때 집행을 정지하지 일반적으로 어느 정도 수감시설 내에서 치료를 할 수 있을 정도라고 보면 집행정지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예를 들어서 본인이 정말 심각한 정신질환으로 자기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상황에 놓일 수 있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게 벌을 준다는 의미가 없죠. 그럴 때는 이제 법적으로도 이제 집행정지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만 두 경우 모두의 두 전직 대통령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네요. 교도소라는 데가 교정하는 곳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람 교화시키는. 그렇죠. 이럴 가능성이 없으면 벌을 계속 줄 필요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아주 심각한 질환이어서 자신이 어디 있는지도 모른다. 내가 뭐 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그런 사람을 수감시켜서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걸 이제 법적으로 집행정지 요건을 하고 있는 겁니다. 대통령 특별 사면, 그러니까 일반 사면이 있고 특별 사면이 따로 있는 거고. 네.
특별 사면 지금까지 어느 정도나 좀 있어 왔죠? 특별 사면 차이점은 이제 법적으로 예를 들어서 교통법규 위반범을 전부 다 면제해 준다, 사면시키다. 이게 일반 사면이고요. 벌점 모두 삭제한다. 예. 그다음에 특별 사면은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데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전두환 정부 때 가장 많았었고요. 나머지는 거의 6번에서 7, 8번 정도. 박근혜 전 대통령은 아무래도 적었던 것이 이제 임기 중간에 어찌 보면 이제 탄핵이 됐기 때문인 거고요. 사실 이 특별 사면을 할 때마다 한 번씩 논란을 좀 불러일으키기도 하고 있습니다. 뭐 노무현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안희정 전 지사 사면을 했던 것들이 논란이 좀 됐었고요. 또 가장 말이 많았던 게 최근에 이명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가 최측근이라고 불렸던 최수중 전 방통위원장이라든가 천신일 세종나무여행 회장, 또 박희태, 서청원 이런 분들에 대한 특별 사면이 굉장히 논란이 됐었고, 그때 박근혜 당선인 신분으로서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는 얘기를 했었고요. 사실 문재인 대통령도 당선되고 나서 사면권 제한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하게 스스로도 자신의 권한이지만 행사하지 않겠다라고 또 약속도 하기도 했었습니다. 사면권이 그런 거잖아요. 사법부가 최종 확정한 형벌을 행정부 수반이 없애는 거여서 충돌하긴 하죠. 국가 원수로서의 지위인 거죠. 사실 국가 이게 원수지, 아주 예전에 거슬러 올라가면 그런 겁니다. 왕정제 하도하에서 그 과도기적으로 민주주의가 들여서오고 사법부가 만들어지면서 법원보다 왕이 그래도 내가 위에 있노라라는 걸 하나 남겨두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사법 절차를 거쳐더라도 왕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거는 아니야라고 물어 돌릴 수 있는 게 사면권이었거든요. 그게 어떻게 보면 그런 역사적 기원을 따져본다라면 현재의 법치 국가에는 좀 안 맞는 면도 분명히 있긴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회적 대통합으로서 국가 원수로서 할 수 있는 순기능도 있다라는 게 또 주장이 또 맞서기도 합니다. 그렇죠. 왕이 나는 관대하다 하고 싶어서 네. 남겨둔 건데. 자, 사면 심사가 내일까지 이제 진행이 되고 오늘 내일. 네. 네,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좀 지켜보겠습니다. 자, 양지열 변호사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저는 내일 돌아오겠습니다. 4시엔 사사건건.